근데 이제 트럼프의 목적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관세 때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도 엄청난 그 세제 혜택 이런 걸 이제 줬지 않습니까? 왜 그냥 관세 때리면은 저절로 와서 이제 공장 짓고 막 할 텐데 왜 돈을 왜 주냐? 그러니까 관세 때리면 당연히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또 한 10년 이상 또 회사 근무도 해보시고 또 반도체 비즈니스 분야로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죠. 이 서울기독대학교의 글로벌 AI 융합대학 권영화 교수님을 모시고 또 최근에 또 주식시장부터 뭐 지금 뭐 미국 주식 뭐 할 거 없이 뭐 다 지금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주식을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또 이게 부동산 기반의 투자자들이지만 사실 또 요즘에는 집값이 또 비싸니까 그렇죠. 주식을 투자해서 또 벌어서 집 사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집 사놓고 또 한 몇천 있으면 또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해가지고 지금 완전 막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한번 모셨습니다. 특히 이제 국장이 조금 그래도 연초부터 좋다는 기사들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여지없이 뭐 다 지금 무너지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우선 우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주식이 폭락하고 하는 게 결국에 관세 때문인 거죠. 그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떤 문제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마다 어떤 뭐 온도차가 심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뭐 6.6조 이익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그 시장 전망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온 거거든요. 5조 대 그렇게 이제 이익률이 날 거다 이렇게 봤는데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SK도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좋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물론 이제 어제 또 많이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지고 또 오늘 또 떨어졌는데 어제는 이제 관세 유예 90일 동안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그것 때문에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은 또 기관 투자자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또 많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다시 팔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 때문에 불확실한 어떤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보시면은 또 개별 관세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도 어차피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심리 싸움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에 그 회사의 어떤 가치나 맞습니다. 뭐 실적으로 맞습니다. 가는 거잖아요. 제가 뭐 다른 채널에서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그 외부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주가는 항상 흔들립니다. 지금은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거고요. 또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어떤 악재가 이제 주변에 발생이 되면 주가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웬만한 악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1년 안에 다 해결이 되고요.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안에는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어떤 본연의 가치, 기업이 이제 성장하고 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게 주식에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됩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마 궁금하신 게 두 가지일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실적이 어쨌든 좀 좋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는 D램이 약간 그래도 괜찮았어요. 많이 이제 좀 팔렸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또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컸던 원인이었고요. 반도체는 D램이 그나마 이제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LSI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나아진 건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럼 관세라는 건 어찌 보면 또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려고 하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아직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갈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말을 또 바꾸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많은 또 국가에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이제 협상을 또 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그런 협상에 따라서 또 관세라는 게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최선의 경우는 관세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만 봤을 때는 그렇죠. 관세는 좀 지금 현재는 관세는 지금 원래는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관세가 무관세예요. 근데 이제 그 반도체지만 이걸 이제 또 모듈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또 반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자체는 무관세로 지금 네. 글로벌적으로 모든 게 이제 다 통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관세로 다 해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대체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도체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네. 생태계가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국경이 없습니다. 예. 사실 뭐 네덜란드 장비 가져와서 예, 뭐 예, 우리가 예. 만들어서 또 뭐 넘기고 뭐 원자재 예, 예. 딴 데서 가져오고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시총 막 1, 2위 다 뭐 반도체 기업들이니까 예, 예. 이곳만 보면은 예. 관세의 영향은 그래도 좀 덜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여기도 막 트럼프가 막 관세를 막 부과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보세요? 관세가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중국은 뭐 엄청나게 지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협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갖게 되면 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아예 죽어버리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요? 이제 서로 모든 국가가 다 손해예요. 그건 지금은 또 중국이 예. 없이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네. 이제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도 중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보시면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중국에 또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도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기업들 살아나야 되니까. 네. 예,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거는 약간 예. 의도적인 뭐 이렇게 좀 다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누가 죽나 네. 계속 이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치킨 게임. 그렇죠. 네. 치킨 게임처럼 먼저 이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예. 이게 그 반도체가 또 그거랑 또 뭐 어찌 보면 약간 예. 그 군사나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또 이제 엮이다 보니까 예. 여기는 이제 강대강으로 그냥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반도체가 또 그 군사 목적도 상당히 네.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기술력이 높아야만 또 이제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상당히 연관돼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이제 모든 산업에 지금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일단은 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든 중국이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계속 이제 육성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일단은 모든 제조업체를 또 이제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의 목적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관세 때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목적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보면 이제 자국에서 이제 생산하지 않습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도 엄청난 그 세제 혜택 네. 이런 걸 이제 줬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되게 바보 같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관세 때리면은 저절로 와서 이제 공장 짓고 막 할 네. 텐데 왜 돈을 왜 주냐? 그러니까 관세 때리면 당연히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예. 결국에 오게 하는 거에 예, 대한 예. 방식의 차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이든 방법이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트럼프? 근데 이게 조절해야 되죠. 왜냐하면 중간. 이제 지금같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 또 네. 심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지금 뭐 보면 이제 국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어제 유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금 조절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계산 하에서 그렇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예, 한다. 예, 예. 그러면은 이 현상이 좀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주가라는 거 어찌 보면 또 심리에 예. 영향을 많이 예. 주는데 지금 예. 공포 지수가 막 예. 최고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코로나급이더라고요. 예. 거의. 예.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 그 막 급락했던 거를 예.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시작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뭐 반도체도 개발 관세가 남아 있고 계속 이제 시간이 좀 흘러봐야 아는 거죠. 누구도 네.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워낙 또 이제 말 바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막 예. 변동이 막 예.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장기적으로는 막 정말 최악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협상의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면은 네. 협상력이 높아지거든요. 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예. 어쨌든 중국과의 뭐 예. 협상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예. 중국도 지금 어쨌든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예. 거는 맞는 거죠. 네, 여기도 그렇죠. 뭐 우리도 예. 뭐 간다 하지만 예, 그렇죠, 서로 지금 약간 쫄리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아주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상보다. 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이제 트럼프의 목적은 뭐 다른 나라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지 못하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중국이랑 그런 어떤 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더 완화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중국도 사실 그 뭐 규제나 이런 것들 뭐 그동안 많았었는데 예. 그리고 뭐 사실상 뭐 퇴출되는 수준의 뭐 압박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도 반도체를 막 계속 키워 나가고 있고 예. 생각보다 많이 따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많이 따라왔죠. 예. 현재 뭐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그 반도체 보시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가 뭐 보시면 뭐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IP라든지 뭐 되게 많습니다.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커요. 분야마다 약간 다릅니다.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가장 앞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쫓아와가지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게 한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 쌓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300단 이상이 지금 쌓고 있거든요. 중국도. 한국은 이제 400단.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차이가 크진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메모리 중에서도 D램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한국이 또 기술력을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정도는 차이 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차이가 난다. 저는 이게 제일 예. 궁금했었던 건데 예. 1년 차이라고 하면 예.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 예. 따라잡히고 있는 건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걸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최근에 그런 어떤 움직임이 많이 되게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금방 쫓아왔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 게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 투자한 게 벌써 10년이 넘어요. 예. 네.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이제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한 7, 8년 거의 10년 전에도 많은 업체 CEO라든지 이제 임원들을 뵀었는데 그분들이 그때도 반도체 굵기가 상당히 엄청난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그때 말씀하신 게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5년 내에 쫓아온다. 네,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죠. 근데 벌써 이제 뭐 7, 8년 지났거든요. 근데 못 쫓아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기술이 쌓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쫓아온 거죠. 아, 예. 그러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면 예. 1년이면 그러니까 중국도 1년 뒤엔 우리 정도까지 온다면 우리도 예. 앞으로 1년간 또 열심히 해서 또 그렇죠. 벌어질 그렇죠. 거니까 이게 예. 지금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좁혀지는 느낌이라고 어떻게 봐야 지금 돼요? 상에서는 이제 약간 좁혀진다고 봐야죠. 아. 왜냐하면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 투자 대비해서 기술력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아, 우리가 투자 예. 금액 자체가 좀 작은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또 규모 자체가 워낙 한국은 작고요. 중국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거의 지금 뭐 직접적인 어떤 보조금은 아직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쫓아오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예. D램 쪽은 3, 4년 정도라고 예, 예. 하셨는데 거기는 그러면은 이 좁혀지는 속도가 예. 그것도 여전히 빠른가요? 그것도 빠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한국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HBM4가 양산이 됩니다. 네. 지금 중국은 이제 하고 있는 게 HBM2를 지금 이제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HBM3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DRAM 자체도 나노대가 한국은 10나노까지 이제 개발이 돼 있어요. 양산은 아직이지만, 네. 근데 중국은 지금 16나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도 이게 경쟁력을 확보를 계속 하려면은 예. 결국에는 자금력 싸움인가요? 그렇죠. 자금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자금력이라는 게 솔직히 돈이 많다 그러면 또 우수한 엔지니어 이렇게 뽑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자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돈이 있으면 이제 뽑아올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결국에는 뭐 돈이죠. 인재인데 네. 인재를 뽑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지금의 현 상태로만 봤을 때는 예. 우리나라의 반도체 미래가 좀 우울하네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업 수장들도 모여서 도대체 안 되겠다 지금 상황에서 네. 엄청난 지금 해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죠. 예. 그럼 여기서 예. 우리가 좀 가고 있는 어떤 뭐 해결 방안 예. 이런 해결 건 방안은 뭘까요? 결국은 이제 기술력을 높여놔야 됩니다. 예. 지금 뭐 HBM4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뭐 12단, 16단 계속 할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HBM5가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중국보다 먼저 이제 개발하는 거죠. 또 이쪽은 또 가격 싸움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높게 가격을 또 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마진도 마찬가지로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저사양으로 저사양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낮을 뿐더러 그다음에 또 마진도 높지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 기술력으로 높여놔야 됩니다. HBM4, 5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력을 높이는 근데 방법밖에 기술력을 없다. 높이려면 또 예. 돈도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좀 뭐 어떤 국가적이든 예. 아니면 어떤 뭐 연합을 구성해서라도 뭔가 예. 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예. 그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 한국도 뭐 직접적인 보조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또 뭐 여러 가지 지원해야겠다 이런 이제 위기 의식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사실 예.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중국이 정말 이렇게 따라왔다고 하면요. 예. 기술력이 똑같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제 시장이 또 분리돼서 예, 예. 우리의 나름 파이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만들든 뭐 중국에서 만들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내에서만 하겠지 이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 반도체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예, 절대 안 됩니다. 결국에 예, 어떤 성능을 예.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뭐 중국도 나름 그러니까 좀 느린 뭐 반도체나 예, 좀 예.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해결해보겠다면서 계속 예, 막 예. 지금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한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삼성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처음에 이제 발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떨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는 뭐 삼성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가의 어떤 사양이라 그래도 반도체 수요 자체는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범용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20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상당히 AI 반도체인데 보면 이제 GPU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성능이 중국향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것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많은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어젠가 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젠슨 황하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하고 이제 별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젠슨 황이 이제 한국 말고 이제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H20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의 어떤 그 마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파는 물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높게 잡히고 또 물량이 많다 보면 또 이익률도 그러겠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 저변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뭐 삼성도 저가 사양은 또 HBM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질 걸로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AI 융합대학도 교수님이시니까 예, 예.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네. AI 관련돼서 이런 뭐 삼성전자 같은 네. 뭐 이렇게 반도체 뭐 이런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더 공급하는 시장이 포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에요? AI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까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많이 해결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뭐 하드웨어 쪽이 죽는 건 아닙니다. 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는 거의 다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다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이 많아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저장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데이터 센터를 새로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그게 다 이제 반도체가 쓰이는 거거든요. 예. 하드웨어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여전히 부족하고 예. 그리고 그걸 구축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예. 계속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예.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구축하는 거에 비중이 상당 부분이 우리 네. 뭐 삼성 뭐 네. 하이닉스가 거기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쁘진 않은 거네요. 나쁘진 않죠. 예. 다만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그게 문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혹시 단순 그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 이것도 뭐 적진 않을 텐데 그 정도로는 안 되는 수준인 건가요 이게? 뭐 중국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랑 국가적으로 투자하는 그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 중국은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기업에서 그나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도 상대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한국은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돈벌이 수단인데 왜 지원을 이렇게 못 하고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다른 산업에서는 왜 반도체 산업만 지원하냐? 우리도 죽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애매한 거죠. 야, 근데 이거를 또 놓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큰일이네요 이게. 예.